범고래, 귀여운 외모와 스스럼 없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습, 높은 지능까지 우리에게 범고래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인데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섬뜩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킬러 웨일. 범고래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인데요. 그 무섭다는 백상아리도 어렵지 않게 사냥하고 심지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큰 생명체인 대왕고래를 범고래 수십 마리가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처럼 포악한 범고래가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범고래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경우는 4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모두 야생이 아닌 사육된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것이었죠. 현재 보고된 바로는 야생 범고래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친숙한 개나 고양이마저도 야생에선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혹해봤을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는 인디아나 존스, 저는 김준상이고요. 오늘은 최근 관심이 많아진 고래, 그 중에서도 범고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르키누스 오르카, 범고래의 학명입니다. 로마 신화의 죽음의 신인 오르쿠스에서 따와 죽음을 부르는 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섬뜩한 영문명처럼 학명 또한 심상치 않죠. 범고래가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다에는 범고래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존재하니 말이죠. 그런데도 범고래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는 건 뛰어난 지능으로 체계적인 사냥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빙산 위에서 쉬고 있는 물개를 사냥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범고래가 파도를 일으켜 물개를 빙산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새끼 고래를 잡아먹기 위해 어미 고래를 유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범고래의 사냥법을 근거로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가설이 퍼집니다. 바로 범고래가 인간의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범고래의 대뇌 피질은 인간처럼 주름이 많고 주름의 접힘 정도는 인간이나 돌고래보다 더 많다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동기, 감정, 학습, 기억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변연계가 인간보다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고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 테스트인 미러 테스트를 통과해 지능이 높고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죠. 또 19세기에는 범고래가 사람과 협력해 혹등고래를 함께 사냥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등고래를 사냥하는 인간을 도와주고 대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혹등고래의 혀를 얻는 공동사냥을 했던 것이죠. 이런 근거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범고래가 높은 지능을 갖고 있어 인간의 먹잇감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했고 이를 대대로 학습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범고래보다 고차원의 문화를 가진 인간들도 문화, 가치관에 따라 일부는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범고래가 인간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하나의 규칙을 정해 몇백 년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요. 바로 범고래가 대학살의 기억으로 인해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범고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범고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과 집단을 이뤄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이기에 나온 가설입니다. 범고래는 부모 세대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문화를 공유하면서 생존법을 학습하는데요.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범고래가 인간들에게 크게 피해를 입었고 이를 통해 인간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범고래가 대대로 인간의 위험성을 가르쳤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이 가설이 맞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군의 배는 인간이 노를 저어 나아가야 했는데 그 속도로는 범고래를 따라갈 수 없었고요. 그때는 또 게르만족과 페르시아 등 수많은 외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굳이 범고래를 잡고자 국력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범고래를 대규모로 사냥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록된 범고래 사냥은 항구에 갇힌 범고래 한 마리를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죽였다는 기록뿐이라는데요.
이처럼 한 마리의 범고래를 죽인 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대규모의 포획을 했다면 분명히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범고래는 인간을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생의 범고래는 인간에게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진실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가설이 전부 아니라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범고래에게 인간은 그냥 맛이 없는 존재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굳이 사냥해서 먹지 않죠. 그처럼 범고래도 인간이 맛이 없으니 사냥감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나온 건데요. 사실 범고래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졌습니다. 백상아리를 잡아먹을 때도 영양가와 맛이 좋은 간만 빼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경우가 많고, 새끼 고래들을 잡아먹을 때도 가죽이 얇고 부드러운 부위만 먹는다고 하죠. 게다가 범고래 성체는 하루 평균 225kg의 먹이를 먹어야 하고 6마리 이상이 모여 함께 사냥하는데요. 이런 습성을 가진 범고래가 물고기나 상어 등을 두고 굳이 영양가가 많지 않은 인간을 사냥한다는 것은 범고래 입장에서 수고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인간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 중에는 범고래가 인간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 범고래가 인간의 맛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지만 인간에게만은 친절한 동물 범고래.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설만 존재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야생 범고래가 사람들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거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돼 범고래가 인간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브롤터 해협에 사는 범고래 떼가 요트를 공격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범고래가 직접적으로 배를 공격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언급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 연구원은 이런 공격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간들로 인해 시끄러웠던 해협이 팬데믹으로 잠잠해져 범고래의 민감도가 높아졌는데 이 조용한 바다에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 범고래의 공격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고래들이 정해놓은 규율이 깨지기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배가 망가질 정도의 공격에도 여전히 야생 범고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이런 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는 인간만은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범고래와 인간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범고래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인디아나 존스 김주상이었습니다.